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대다수의 탑10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6개월 최저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24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하락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시가총액 기준 탑10 알트코인 중 대다수가 6개월 최저점을 기록을 했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더리움은 4개월 최저점, 특히 리플 XRP 같은 경우는 658일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최근 크나큰 가격의 하락이 있어서일까요? 대다수의 탑10 알트코인의 가격이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약 1년 반 동안의 최저점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패닉셀이었음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러한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지속 하락 여부를 투표를 했는데 72%가 하락할 것이다. 네, 전망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교육 플랫폼인 너게츠 뉴스의 CEO 알렉스 썬더스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지속 하락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현재 해당 투표에는 836명이 참가하고 그중 72%가 하락할 것이다 투표를 했는데, 네,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또다시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이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의 반등이 있더라도 현재의 암호화폐 상황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네, 다시 한번 반등을 해야 투자자분들에게 위로가 될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금에 비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금에 비해 40%의 손실을 입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유로 퍼시픽 캐피털의 CEO이자 이제 쉬프 골드의 회장인 피터 쉬프는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금에 투자했을 때보다 40%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피터 시프는 디지털 통화 자산 관리 회사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에 비트코인을 금의 투자 대안으로 하자는 캠페인을 언급하면서 6월 26일부터 금 대신 GBTC죠. 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구매하라는 조언을 다른 사람들은 이제 금 가격의 7%의 상승분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GBTC 40%의 손실까지 입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금값은 올해 들어서 온스당 1280달러로 1280에서 1528달러로 19.3% 오르는 등 비교적 소폭이지만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하락률이 더욱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점점 높아져 간다라는 자료들이 무수히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네, 하지만 이번 하락이 역대 최고의 낙폭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이 2010년 이후 41번째로 큰 하락이라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을 겪었죠. 하지만 다른 역사적 하락에 비하면 약하다고 합니다. 최근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화요일에 본 14.3%의 하락폭은 2010년 이후 41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는 비트코인에게도 힘든 한 주가 되었었는데, 선도적인 암호화폐죠. 비트코인은 두 자릿수의 손실을 보았고 대다수의 알트코인들도 추가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네, 하지만 분석가 존 폴 코닝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최근 하락은 2010년 이후에 41번째로 큰 하락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이 코닝의 차트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2013년 네, 단 하루 만에 50%의 하락을 한 낙폭이라고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여전히 거시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다 언급을 했네요. 네,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절머리가 나셨을 텐데 41번째로 큰 하락이라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의 역사와 비교하자면 그리 큰 낙폭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만 경험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포의 하루 그 자체였습니다.
네, 이러한 하락의 원인이라도 뚜렷이 알면은 그나마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할 텐데 원인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공포 심리가 시장에 만연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을 사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네, 그의 이름은 마크 유스코입니다. 네, 모건크리 캐피탈 SEO는 기회가 될 때마다 비트코인을 사라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자산 운용사 모건크리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죠. 억만장자 헤지펀드로 유명한 마크 유스코가 최근 CNBC에 출연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일상적인 변동성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기회가 될 때마다 비트코인 구매를 권장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어떤 자산이라도 가격 변동은 피할 수 없고 아마존 주식도 항상 시세 변동이 일어난다며 비트코인의 사용자 기반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네, 비트코인을 기회 될 때마다 사라는 마크 유스코였습니다. 네, 기회가 될 때마다 살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것이겠죠.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대출을 통해 투자할 시 이런 마음가짐은 절대로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하실 때는 여윳돈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이렇게 시장에 하락이 왔을 때도 가격 싸졌다, 사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유니온페이의 회장 샤오푸쥐는 28일 중국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신속한 발전이 시장의 결제 시스템을 바꿔놓을 것이다 라면서 빅데이터, AI, 바이오 인증, 블록체인 등 기술을 기반으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결제 산업 발전 속도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모건크릭의 CEO도 가까운 미래 디지털 화폐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죠. 네,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최고 경영자 안토니 팜플리아노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래화폐의 경쟁은 디지털화 여부가 아닌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한 통화 정책이다 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만약 미국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발행한다면 현재 CBDC 발행을 준비 중인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미국 정책을 따르게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모든 화폐가 디지털화되고 화폐 간의 경쟁은 통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는 만약 미국이 CBDC를 발행하지 않은 채 중국이 CBDC를 발행하게 된다면 디지털 위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으로써 달러의 기축통화 입지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세계 곳곳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죠. 네, 다음 자료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네, 디지털 유로 개발에 착수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국내 수요 및 글로벌 경쟁을 고려해서 암호화 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구와 디지털 유로 개발에 착수했다. 이제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통화 정책, 결제 및 시장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이제 유럽 의회 의원인 이바 카일리는 비록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도 현재 핀테크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인 디지털 유로의 개발을 착수했다는 소식이죠. 조금씩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전통적인 화폐에서 신용카드에서 카드가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로 이렇게 시대는 흘러가고 더욱더 간편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IMF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새롭게 수장으로서 이끌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IMF에 있을 때처럼 유럽 중앙은행에 갔을 때도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괜한 걱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크리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CBDC 및 디지털 화폐가 더욱 커지고 성장해 나갈 것으로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유로 개발에 착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것이 최근 많은 유럽 연합과 리브라 프로젝트의 긴밀한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와 독일이 리브라를 반대해서 협의에 나선 것이죠. 네, 리브라도 디지털 유로가 개발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밝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IMF의 고위 관계자는 CBDC는 민관 협력이 낮다 언급을 했는데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보다 민관 협력으로 중심으로 발행이 되는 SCBDC가 더 나은 선택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IMF의 통화자본시장 국장 토바이어스 아드리안과 부국장 토마소 만치니 그리폴리는 이름이 참 다들 힘드네요. 네, 아무튼 네, CBDC는 결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의 관리 비용 및 위험 부담을 안겨주는 반면에 SCBDC는 많은 편익을 제공한다며 특히 중앙은행은 SCBDC를 통해 민간 부문의 신뢰와 효율성을 제공하는 핵심 기능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민간 부분은 네트워크 안정화를 제공해서 적절한 감독 관리 아래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민간 협력으로 중심으로 발행되는 CBDC가 낫다고 하는데 네, 이 기사를 보았을 때 생각나는 것이 또 리브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지금은 문매를 맡고 있지만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 및 런칭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자칭 리브라의 라이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이낸스의 비너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각국의 중앙 정부와 협력해서 발행한다고 선포를 했었죠. 네, 리브라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리브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변모하면서 성공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크로스 앵글이 또 리브라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의 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록페스타 2019에서 크로스 앵글 김준우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표의 진정한 의의는 전 세계 기업들과 민간 부문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데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페이스북 입장에선 백서에 해당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항을 내놓지 않고 시장 수요를 살피는 단계며 리브라의 성패를 논하기 이전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리브라를 언급하며 페이스북이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저도 이분의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페이스북이 이제 암호화폐를 글로벌 이슈로 떠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리브라가 실제로 각국의 규제를 이렇게 가속화시켰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죠. 네, XRP 랩스가 이제 IOU를 발행 안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IOU 같은 경우는 이제 차용 증서를 언급을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XRP 레저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죠. XRP 랩스가 이제 수석 개발자인 위셋 윈드가 언급을 했습니다. XRP 랩스는 차용 증서, 즉 IOU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XRP 랩스는 코드 개발을 위해 설립이 됐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XRP 기반 뱅킹 앱 줌은 IOU를 지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원한다고 설명을 했네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XRP 랩스는 차용 증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했는데 보통 여기서 나오는 차용 증서 IOU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역하면은 빚진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즉 IOU, IOWEYOU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네,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XRP 랩스가 리플 XRP 말고 다른 코인으로 인해서 투자금을 모으지 않겠다 언급을 한 것이죠. 네, 여기 나오는 이제 줌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접속 없이 유로나 달러와 그리고 XRP나 그 외의 통화를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단순한 지갑 앱이 아닌 뱅킹 앱이라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IOU를 지원하겠다. 즉 줌이 지원하는 통화들이 IOU를 진행할 경우 그 IOU 또한 이 플랫폼 내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줌의 이제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렇게 리플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들이 XRP 가격에도 직접적인 가격 상승 견인을 이끄는 날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유럽연합 EU죠. 네, EU가 블록체인 천문대 및 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이 효율적으로 유럽에서 활동되기 위해서는 각 유럽 국가와 유럽연합의 법적 규제를 따라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규제 기관이 블록체인 산업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블록체인은 새롭고 강력한 규제 도구를 제공한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덱과 플랫폼을 지원함에 따라서 더욱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어 입법자와 규제자는 점점 더 많은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부연 설명했다고 하네요. 지금 유럽 측에서 뭔가의 움직임이 조금씩 이루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연도가 지나가기 전에는 큰 프레임워크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일본 가상화폐 교환업 협회죠. JVCEA가 ICO나 IEO의 자율 규제를 오늘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연합회죠. 가상화폐 교환업 협회는 27일 신규 암호화폐 판매에 관한 규칙과 그 가이드라인을 27일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이 규칙은 신규 암호화폐 발행 및 판매를 통한 자금 조달 수단이죠. ICO나 신규 암호화폐를 판매하려는 거래소에 위탁하는 IEO에 관한 규칙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규칙에 대해서는 6월 퍼블릭 코멘트, 즉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도 공포를 했습니다. 네, 자율규제 단체인 JVCEA로부터 신규 암호화폐 판매에 관한 룰이 명확하게 발표됨으로써 향후 ICO나 IEO의 대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참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CO, IEO 전혀 생각도 할 수가 없죠. 거래소 계좌 자체도 지금 이렇게 풀어진 상태가 아닌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이런 국가들이 ICO나 IEO를 규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지 조금만 알아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업비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업비트가 비트렉스와 제휴를 끝내고 홀로 서기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제 마켓 변동사항과 관련해 공지한 것을 두고 글로벌 파트너 거래소 비트렉스와의 제휴가 끝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 공지사항을 통해서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마켓 관련하여 일부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업비트는 이제 지난 2017년 10월 24일 국내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당시 경쟁사인 빗썸이 8종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했던 것과 달리 후발주자인 업비트는 비트렉스와의 제휴로 115종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며 공세를 펼쳤는데 그 결과 업비트는 최단 기간 하루 거래액 1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최상위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네, 그러나 이번 공지사항에 따르면 10월 25일 마켓 변동사항이 적용되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 마켓 호가창에서 업비트 회원이 접수한 주문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는 비트렉스 회원이 접수한 주문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해당 공지를 올린 시점은 마켓 변동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한 달 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제 비트렉스와의 제휴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업비트가 정확히 2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마켓 변동이 이뤄지고 이를 한 달 전에 공지했다는 점은 비트렉스와의 계약이 중단됐다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비트렉스와의 제휴 종료에 대해서 업비트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새로운 마켓이 출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언급을 했네요.
네, 규제 리스크에 직면한 다크코인 각국 가이드라인에 운명이 달렸다. 네, 다크코인들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죠. FATF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국내 거래소들은 트래블 룰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다크코인을 상장 폐지 중인 가운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다크코인을 신규 상장하는 등 국내외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내 거래소는 발빠른 상장 폐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FATF 가입국은 내년 6월 열리는 FATF 총회 전까지 암호화폐 관련 국제 기준 및 공개 성명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네, 특근법의 주요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입니다. 규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접어야 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는 우선 암호화폐 송금 시 수취인 및 기관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트래블 룰을 맞추기 위해서 익명성이 강조되고 보장된 다크코인을 상장 폐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죠. 네, 업비트도 그러고 이렇게 빗썸도 그러고요. 지금 빗썸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해외 거래소 반응은 제각기라고 하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다크코인의 운명이 자국의 규제 안에 달려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국내와 달리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크코인을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 17일 대시를 상장했습니다. 네, 사용자 등록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네, 바이낸스는 대출 서비스에 모네로, 제트캐시, 대시 등 다크코인 3종을 추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다크코인이 상장 폐지가 계속되면 재기능하기가 어려워서 AML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다크코인은 코인 기능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고자 FATF의 자금 세탁 방지 즉 AML 규정을 준수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인 하버가 FINRA 증권 라이선스를 이렇게 취득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증권형 토큰 플랫폼 거래 플랫폼인 하버의 자회사 하버스퀘어 인베스트먼트가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 FINRA의 증권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이어져 온 암호화폐 거래소와 미국 규제 당국의 대치 상태를 깨뜨렸다 이렇게 진단을 했네요. 네, 비트페이는 중남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라틴 아메리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르카도 리브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암호화폐로 메르카도 리브레의 이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비트페이의 인앱 서비스를 통해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독일 소재 비트코인 채굴기 생산 업체 노던 비트코인 AG가 비트코인 지갑을 또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 지갑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하고 iOS, 즉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지갑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이런 지갑 서비스 같은 경우는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걸 통해서 사기를 치는 이런 사기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검증된 지갑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드웨어 월렛이 가장 안전하긴 하겠죠. 네, 텔레그램이 이제 그램 지원 지갑을 또 개발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도 이제 지갑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갑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콘 같은 경우는 11월 블록체인 부동산 기록부 관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 산업 전반에 곳곳 조용조용히 스며들고 있죠. 한 2020년쯤에는 정말 큰 프레임워크나 규제가 딱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한 지금으로부터 5년 뒤죠. 5년 뒤 2024년 네, 뭐 올까 생각이 들지만 뭐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무조건 오는 날이죠. 네, 2024년에 과연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그리고 산업 전반에 아마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켜는데 뭐 전기가 어떻게 작동되고 구동되는지 몰라도 스위치 한 번만 키면은 작동되듯이 블록체인 기술도 클릭 한 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몸으로써 그리고 눈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